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인데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7월 1일 화요일, 바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 접수를 받느냐인데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또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종료 시기가 7월 초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수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인기 있는 정책 자금은 정말 빨리 소진됩니다. 접수 시작하고 나서 이틀, 사흘 만에 예산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7월 1일 오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대리대출이 뭔지, 기존 대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리대출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서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런데 이 대리대출은 그런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을 최소화했어요.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우대 금리입니다.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높죠. 그런데 이 정책 자금은 연 2.5%에서 4.5% 사이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장점은 신용보증 기능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중에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이 대리대출을 통해서는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업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창업한 분들은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연 매출액이 소상공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해요. 너무 큰 회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번째,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세금을 밀린 분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용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너무 신용도가 낮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나 지금 경기 회복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혁신 사업자는 더 많아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대 조건도 있어요. 청년 창업자나 여성 사업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리라든지 심사 기준에서 좀 더 유리하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대출 조건도 정말 좋습니다. 금리는 연 2.5%에서 4.5% 사이예요. 요즘 시중 금리와 비교해 보세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요.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더 좋은 건 처음 1년간은 원금 상환 유예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 초기에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조건이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소용없으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먼저 신청 절차부터 설명드릴게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전 상담입니다. 관할 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필요한 특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는 서류 준비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필수 서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거나 녹음해서 들어두세요.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할 예정이에요. 서버가 몰릴 수 있으니까 미리 회원 가입해 두시고 신청서 양식도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서류 검토 단계예요. 접수된 서류들의 완성도와 적격성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현장 실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신청자에게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사위원회 단계예요.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출 실행입니다. 승인이 나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자금이 지급되는 단계예요. 전체 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크게 기본 서류, 재무 서류, 증빙 서류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 서류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원본 말고 사본이면 되는데 최근에 발급받은 걸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대표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면 돼요.
세 번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건 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면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서류예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무 서류입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세무신고서가 필요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법인세 신고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통장 거래 내역서예요.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채 현황서가 필요해요.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들입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 신청서인데 이건 지정된 양식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세 번째, 자금 사용 계획서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네 번째, 기타 업종별 특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 영업신고증, 제조업이면 공장 등록증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책자금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9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안 되고 신청 직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서류 준비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은 모든 서류가 최신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세무신고서나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서류에 누락이나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너무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월 매출 20% 증가를 목표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절대 피해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거든요.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단순히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매장 인테리어 개선에 2천만 원, 새로운 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직원 교육비에 500만 원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매출 증대나 사업 확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금을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해서 6개월 내에 매출을 30% 증가시키겠다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재무 건전성 확보입니다. 신청 전에 세금 납부를 완료하셔야 해요. 체납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모든 세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기존 대출의 연체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다른 대출에서 연체 기록이 있으면
승인받기 어려워요. 연체 중인 게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최근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고 지출이 과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서류의 완성도입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 특히 최신 날짜의 서류로 갖춰야 해요. 6개월 전, 1년 전 서류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일이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 해요. 이제 업종별 맞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시설 개선이나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금에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서비스가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배달 전용 주방 구축이나 배달 앱 입점 비용 같은 걸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유리할 수 있어요.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이나 디지털 전환 자금에 추가 지원이 있어요. 쇼핑몰 구축비, 온라인 마케팅비, 디지털 기기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조업분들은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친환경 설비 도입 시에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화 설비나 친환경 인증 관련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신청하세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 자금에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CRM 시스템 구축, 온라인 예약 시스템, 디지털 마케팅 툴 도입 등을 고려해 보세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정책 자금에 중복해서 신청하면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돼요. 이 정책 자금 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도 신청하셨다면 목적이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두 번째,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게 발각되면 향후 모든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돼요. 정말 심각한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신청할 때 제출한 자금 사용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준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최근 세무신고 완료하고 체납세 정리했는지도 점검하고요. 기존 대출 연체 내역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해요. 사업계획서 작성은 완료하셨나요? 자금 사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관련 증명서는 유효기간 9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 지점 사전 상담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문의처를 안내해 드릴게요.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접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지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이 임박할수록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업종별 맞춤 상담이나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접수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서류 준비 시작하세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책자금 정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요즘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지원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는 일 없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게 좋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거나 직접 알려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업 관련 정보, 세무 팁, 마케팅 노하우, 정부 지원 정책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번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